당장 생활비라도 벌어야 했던 저는 무작정 벼룩시장을 보고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준다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반인을 500만 원이나 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본 그 구인 광고도 마찬가지였어요. 낮에는 밥을 팔고 밤에는 술을 파는 가게였는데 밤에는 지하에 있는 계단을 통해 내려가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했기에 딱 눈 감고 한 달만 하자고 마음 먹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다 제 나이 21살 때 평소 가게에 오면 저만 찾았던 단골 손님과 어쩌다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고, 하룻밤이 열흘밤이 되고 열흘밤이 보름밤이 되는 건 쉬운 일이더군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 가게 사장 눈을 피해 그 남자와 마음껏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달마다 신호가 와야 하는 것이 안 오기 시작하자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결국 걱정되고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고 3일 밤낮을 출근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방 안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저는 아무리 실수였다고는 하지만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남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얘기를 듣자마자 곧장 내게 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입김이 허옇게 나오던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제 원룸 숙소 근처 카페에 앉아 초조하게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조급해지지 않으려고 행복해지려고 천천히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카페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설마 해서 안 나올까 싶었는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그 남자는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던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머리에 김이 모락모락 난 채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남자도 고작 20대 중반이었는데 전화를 받고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떨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남자는 헐레벌떡 뛰어왔는지 저를 보며 숨을 몇 번씩이나 고르고 나서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어봤습니다. 신영씨, 정말 임신한 거 맞아요? 우리 아이가 맞다는 거죠?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결국 눈물만 흘리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서 한숨을 푹 쉬며 얘기를 하더군요. 저도 당황스럽고 신영씨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저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 힘든 순간에 저를 떠올렸다는 건 그래도 제가 신영씨한테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일 테니까요. 우리가 저지른 일이니 우리가 책임집시다. 아직 제가 어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신영씨하고 우리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게요. 우리 결혼합시다. 저는 갑작스러운 결혼이란 단어에 깜짝 놀랐고 정신이 나간 채로 그 남자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미 한참 동안 울어 목은 막혀 있었고 놀란 마음에 우는 소리만 입안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밤이라는 여자와 그걸 즐기러 온 남자가 하룻밤을 보내다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말이에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모두의 손가락질을 감당할 자신도 그 아이를 내가 키운다는 생각도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었는데 그 남자가 있어 너무 든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잔 저도 오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것도 신영씨랑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가난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왔던 저는 그 남자의 말에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더 떳떳하게 살아주리라 생각했고 결혼을 생각하기로 했죠. 하지만 양가 부모님 입장은
저희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며,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결정을 하냐며 양가에서 난리가 난 거죠. 제가 부모였어도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자식이 밖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얻은 아이를 어느 누가 쉽게 가족으로 받아주실 수 있겠다고 할까요? 그렇게 양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우리는 손을 붙잡고 각자 집을 나왔습니다. 천륜을 거스르고 무조건 우리 세 식구만 생각하자 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남들이 찾지도 연락하지도 않는 곳으로 멀리 떠나 혼인신고만 하고 임산부라는 핑계를 대고서 작은 민박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기 아주머님, 제 와이프인데 저희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달방 월세는 다음 달에 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 아내가 홀몸이 아니라서 일단은 아내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줌마. 처음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정을 딱하게 봤는지 젊은 패기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민박집 아주머니는 더 묻지도 않고 우리에게 이불과 베개를 내어주셨습니다. 원래는 사람 수대로 돈을 받아야 하지만 하도 사정이 딱해 보이고 하니까 둘이에서 월 20만 원에 묵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더니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임신 중기까지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남편은 하루에 잠을 3시간씩 잤고 새벽엔 민박집 아저씨와 고무를 주우러 다녔고 아침엔 가정집 우유 배달을 하고 아침부터 낮까지는 쓰레기 수거 업체에 취직해 길거리 쓰레기를 차에 실었습니다. 밤에는 콜택시 전화를 받는 일을 했고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죽도록 일만 하다 보니 집에 와서는 항상 녹초가 되었고 항상 잠들기 전에 제 뱃속의 아이에게 입을 맞추며 인사를 하고 골아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3, 4시에 나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주인 아주머니는 정말 열심히 산다며 요새 저렇게 열심히 사는 청년이 어디 있냐며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저희가 있는 동안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지런하기 쉽지 않은데 색시는 저런 똘똘한 청년을 어디서 만나셨소? 그것도 복이네 복이야. 달세는 색시 남편이 일주일 만에 다 갚았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젊은 부부를 보니까 내가 다 보기 좋네 아주.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말해. 애 아빠 바쁘니까 부탁하기도 뭐하지? 어차피 우리 아저씨 새벽에 나가면 점심때 밥 먹으러 한 번은 들어오니까 그때 사들고 오라고 하면 돼. 내가 색시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배울 점이 많아서 도와주고 싶어서 그랴. 그렇게 저는 주인집 아주머니와 아저씨 도움으로 나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남편의 굳은 노력 끝에 저희는 출산 직전에 겨우 반지 합방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출도 받긴 했지만 새 가족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것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민박집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가서 잘 살고 나중에 애기 낳고 한번 놀러오라는 말씀에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친정 부모님처럼 대해주신 이 은혜 절대 안 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출산 예정일이 되었고 저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을 낳게 되었죠. 아이는 남편을 닮아 코가 오똑하고 저를 닮아 쌍꺼풀이 짙어 저희 부부 좋은 점만 쏙쏙 빼닮은 정말 예쁜 공주님이었습니다. 남편도 어찌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얘 눈 좀 봐봐요 여보. 여보 예쁜 눈을 닮아 그런지 눈이 엄청 예쁘네. 쑥쑥 자라서 아빠랑 평생 같이 살자 알았지? 어디 가지 말고 아빠랑 엄마랑 평생 같이 사는 거다. 애한테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하여튼 못 말려 정말. 저는 열심히만 살면 우리 세 식구 정말 행복할 것만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끈을 끊어버리고 내 가족이라는 다른 끈을 다시 묶은 지 1년 되었고 그 시작부터 어려움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남편에 대한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와서 당장이 행복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남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부부에게 그리 오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비, 기저귀값, 분유값, 거기다 늘어난 식비와 전기세, 대출금 등등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아플 때 달려갈 자가용 한 대 없었고 초산이라 어쩔 줄 모르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바쁜 남편을 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특히 제 몸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애를 돌보자니 뼈가 부서질 것 같았고 아이가 멋모르고 울어대니 아예 손 놓고 아이랑 같이 운 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엔 남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버티곤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퇴근 시간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들어오길래 오늘 일찍 들어왔네요. 대리가 잘 안 잡혔어요? 일찍 들어오게 되면 연락 좀 줘요. 그래야 미리 따뜻하게 국이라도 데워놓지. 매번 혼자 먹다가 오늘은 남편이랑 같이 먹으니 좋네요. 저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그에 비해 집에서 육아만 하고 있는 제가 너무나도 하찮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나 대리 이제 그만하려고. 그동안 잠 못 자고 계속 일만 하니까 몸이 점점 망가지는 것 같아. 일단 당분간은 힘들어도 좀 버텨보자. 저는 그간 열심히 일해서 피곤이 쌓였나 보다 생각했고 그럼 충분히 쉬다가 다시 일하라며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1, 2년만 고생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봐주는 시기가 오면 저도 두 팔 걷어붙이고 생활비를 벌겠노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리기사를 그만둔 지 몇 달 만에 일을 죄다 그만둬버렸고 일자리를 다시 구한다는 명목으로 생활비는 벌어다 주지 않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애가 뒤집기도 못하는 갓난쟁이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도 신경도 안 썼고 날마다 새벽에 들어와 술 냄새를 잔뜩 뒤집어 쓰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점점 불편한 감정을 꺼내게 되고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꺼내다 보니 급기야 싸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애가 울면서 아빠 엄청 찾았어. 사실 내가 말 안 했는데 쌀통에 쌀 떨어진 지 오래고 맨날 나 라면만 먹고 있어. 남은 돈으로 겨우겨우 분유만 먹이고 있다고. 여보 다시 힘내봐요. 조금만 더 버티고 애 어린이집 가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시끄러. 뭘 안다고 그래. 그놈의 애새끼 얘기 좀 그만해. 1년 반 동안 미친듯이 잠 포기하고 돈만 벌었어. 그런데 나한테 남은 게 뭐야? 막말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당신이 보기엔 내가 집에서 애나 보고 있고 편해 보이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 출산하고 나면 온몸에 뼈가 다 벌어져서 손가락 까딱하기도 힘든데 그 와중에 애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집안일 하면 편하게 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힘들다가 말 못하는 애가 웃으면서 하루 종일 빠빠 빠빠 하면 금세 또 잃어버리고 웃게 돼서 힘내고 이따가도 쌀통 보면 또 한숨만 나오고 당신 걱정은 내가 안 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한텐 그 흔해 빠진 아기띠도 남 쓰던 거 겨우 받은 걸로 메고 나가서 애 잠들 때까지 그 늦은 새벽에 당신 마중 나가겠다고 1시간씩 밖에 서 있고 그랬어. 근데 당신 뭐 했어? 새벽마다 술 먹고 집에 들어오고 생활비는 안 준 지 한 달이 넘었고 나 혼자 애기 낳았어? 어? 이럴 거면 뭐하러 애 낳자고 했어. 아 그렇게 힘들면 내가 애기 볼 테니까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 오든가.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누가 돈 버는 게 쉽다고 했니? 너만 돈 벌어봤어? 나도 내 동생 어렸을 때부터 뒷바라지 하느라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다녔어. 나 그동안 당신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걸로 뭐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당신 힘든지 내가 왜 모르겠냐고. 그렇다고 애를 어디 맡길 데도 없고 어린이집에서 봐줄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손으로 잘 키워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때까지만 좀 버텨달라고 여보. 그땐 일 반으로 줄이고 내가 메우면 되니까 우리 할 수 있어. 왜 자꾸 사람 마음 심란하게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은 더 듣기 싫었는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매일 밤 우린 똑같은 얘기로 싸우고 똑같은 상처로 고통받아 했습니다. 방 문소리에 자던 아이가 깨서 울면 저도 같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서 외로움에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다가 우리 부부를 결정적으로 갈라놓게 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 예방접종 날 저는 등에 딸을 업은 채로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다 세워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상가에 있는 오토바이 주인이 뛰쳐나왔습니다. 그 주인은 합의금으로 15만 원을 요구했고 제 수중엔 그런 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아빠한테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